네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.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신 기자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동안 경과를 좀 볼까요? 네,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게 인격권 침해나 노동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다뤄진 것은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. 그래서 뭐 한진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이나 뭐 이른바 물컵 갑질이 이제 엄청난 공분과 여론의 문매를 맞긴 했지만 이 재벌 오너 일가의 일탈 정도로 이제 치부된 경향도 있어 왔는데요. 그런데 2018년 서울 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와 또 그 다음에 2019년 서울의료원 서지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이 병원 내에서 극단적인 괴롭힘, 이른바 이 태움이라는 문화 아닌 문화가 알려지면서 이제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해야 한다, 이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. 이제 이런 배경과 맥락 속에 문재인 정부는 이제 국정 과제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포함을 시켰고요. 이후 국회에서도 이제 이런 규율을 담은 다수의 입법안들이 발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여러 입법안이 제출이 됐는데 근로기준법 개정안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2018년 9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를 했고요.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규정이 뭐 불명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법사위에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. 그러다 이제 양진호 사건이 터지면서 좀 엄청난 공분과 함께 2018년 12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그래서 유예 기간을 거쳐서 꼭 1년 전인 작년 7월 16일에 시행이 됐습니다. 이게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안이 통과됐던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박선욱 간호사에 이어서 이 서지훈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제 특히 서지훈 간호사 경우에 이제 유서에다가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받지 말아달라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극도의 거부감을 이제 드러내기도 했었는데요. 이 당국은 보건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제 경무와 또 이제 과로가 이 태움 괴롭힘 문화의 구조적 요인이 된다라는 이제 인식하에 보건의료 인력 지원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. 이제 이에 보건의료 인력 법안이 2019년 4월 23일 제정이 돼서 같은 해 10월 2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내용이 어떻게 되죠? 일단은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그 금지,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,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.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는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뭐 신체적, 전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로는 뭐 사실 확인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이제 보호 조치하고 또 가해자를 징계하고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. 사업장에서 이제 좀 자율적으로 이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.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랑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내용인가요? 이 두 법안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.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, 고객의 폭언 등 좀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 추가가 됐습니다.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고 또 지도 및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이제 규정을 해놨는데요. 이와 함께 이제 고용보호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이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이제 제한되지 않는 이제 정당한 좀 이직 사유로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데요.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간호사 태움 관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? 이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함께 이제 이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국가의 의무로 좀 명시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인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뭐 상담 그리고 지원 또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근거 규정 등을 마련을 했는데요. 그리고 또 이제 법안에서는 보건의료 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 인력 인권 침해 대응 지침과 또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안내 의무도 부과를 해놨습니다. 이게 뭐 언뜻 듣기에 갖출 건 웬만한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?
일단은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네. 법률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시를 하고 네. 이를 규율했다는 점에서는 뭐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. 네. 그럼에도 이 사내 절차를 통한 이제 자율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이제 좀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과 비교를 해보면 네. 예방 교육이나 뭐 사고 시 조사 그리고 네. 피해자 보호 조치 또 가해자 징계 비밀 누설 금지 등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이제 네. 이를 위반하면은 좀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 직장 내 괴롭힘에는 제재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. 네. 이 직장 내 성희롱 경우에도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좀 미미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네.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일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좀 이런저런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 난 모르겠다 하고 나 몰라라 하면은 사실 네. 뭐 더 이상 강제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에는 네. 이 자율적 해결이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토론의 발제를 맡은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이종희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. 네. 취업규 측에서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자율적인 사업장 내 자율적인 규범 형성을 의도하고 있지만 사업장에서 많은 경우에 취업규칙을 그대로 취업규칙에서 법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춘 규범 형성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판단 기준이라든지 신고 절차, 신고라든지 그다음 조사 절차, 그다음에 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식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. 뭐 다른 문제가 더 있나요? 네, 이 또 적용 범위로 인한 한계도 지적이 됐습니다. 네. 이제 현재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은 네.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 네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들어있는 취업 규칙의 작성, 신고 의무도 네.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요. 네.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범을 만들 필요도 사실상 없습니다. 네. 이제 실제 그래서 해결 가능성을 떠나서 뭐 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이제 적용에 예를 둘 아무런 이제 이유가 없다는 게 네. 이종희 변호사의 설명인데요. 네. 이제 나아가 이제 원청, 하청은 네. 엄연한 이제 갑을 관계인데도 고용노동부는 이제 같은 직장이 아니다라는 네. 이런 이유로 이제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적용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것도 네. 이제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개선 방안은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? 뭐 일단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법제도와 정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. 네. 관련해서 이제 2019년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 채택된 이 폭력과 괴롭힘 제190호 협약이 기준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. 네. 이 190호 협약은 인간의 존엄에 이제 협약의 기초를 두고 네. 또 좁은 의미의 사용 종속 관계로만 이제 괴롭힘 문제를 축소하지 않고 네. 이제 일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는데요. 네. 이 협약은 그러면서 이 사업장 내에서의 뭐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령을 도입을 해야 되고 또 분쟁 해결 기구 절차에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네. 것들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네. 관련 기구 설치 등 사업장 내에서 해결을 담보할 수 있는 좀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네. 또 사업장 내에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엔 네. 뭐 인권위, 뭐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아니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등으로 이런 외부적 구제 절차에 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. 네. 네, 지금처럼 선언적으로 뭐 직장 내 괴롭힘 하지 말자 뭐 이런 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. 조금 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예방할 수 있고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포함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참가자들은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네, 다만 이제 형법상 처벌의 영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갖고 들어가게 되면 네. 법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좁게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아직도 양날의 칼인데요. 네. 결국 법제도 마련과 운영의 묘, 좀 이 두 축이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냐라는 데도 참가자들이 인식을 함께했습니다. 어렵네요. 뭐 어쨌든 확실히 회사나 사용자 선의에만 맡겨놓을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